자, 오늘은 이육사 황혼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이육사는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이죠. 자신의 죄수번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다시. 자, 우리가 시를 보면 뭐부터 먼저 보라고 했니? 제목부터 확인해 보라고 했죠. 제목이 뭐예요? 황혼입니다. 황혼은 어떤 빛이죠? 네. 해가 이렇게 노을 져서 가장 아름답게 질 때 보는 빛이 되는 거죠. 햇빛이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오늘은 감상 포인트를 설명하고 좀 시 전체 내용을 얘기를 해줄게요. 왜냐면 이 시가 조금 들었을 때 약간 난해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 자, 감상 포인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화자가 골방에서 맞아들인, 골방이라는 건 자그마한 방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들인 황혼을 의인화하여, 그러니까 커튼 밖 창문에서 황혼이 비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골방은 아주 어떤 방이죠? 작은 방이야. 의인화하여 자신의 관심이, 자기가 생각하는 관심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자아라는 표현 쓸게요. 네. 관심이 외부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하여,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머물렀던 생각이 이 햇빛인 이 황혼을 보면서 좀 더 넓게 확장돼 가는 과정을 제시를 하고 있어. 또한 이 황혼의 품에 안긴 소외된 존재들에게 애정을 베풀려는 의지를 드러낸 시다. 특히 이 시는 비유와 열거,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연민이 어떻게 여기는 거죠? 네, 안쓰럽게 여기는 거죠. 안쓰럽게 여기는 대상이 되는 존재에 대한 화자의 포옹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의 주제도 소외된 존재들에 대해 느끼는 연민과 애정이 된다. 미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준다면 화자는 어디에 있어요, 얘들아? 네, 작은 골방에 있어요. 골방은 어떤 곳이죠? 그나마 창문 하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어떤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단절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역시 화자 또한 소외된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커튼 너머로,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커튼 너머 창이 있죠? 커튼을 활짝 열으니 거기 바깥에 뭐가 뜨냐면 얘들아, 황혼이 뜨는 거야, 황혼. 아름다운 햇빛이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화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황혼을 내가 보게 되니, 저 햇빛을 내가 보게 되니 참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네. 마음에 평화가 드는구나. 참 마음이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이렇게 단절되고 외로운 공간에 있다가 저 빛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화자의 내면에 머무른 상태야. 내면. 자아가 느끼는 거죠. 혼자. 이 마음 안에서. 근데 문득 화자는 생각을 합니다. 저 빛이 이렇게 외골진 곳, 이 골반 끝에 있는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마음을 평화를 얻었다면 이제 황혼에게 말을 거는 거죠. 황혼아, 내가 느꼈던 것처럼 너도 있잖아. 다른 그 무언가. 나보다 더 안쓰럽고 연민의 대상. 자, 연민의 대상 또는 소외받은 이들을 위해서 네가 나한테 비춰준 것처럼 이들에게 어떻게 해줘라? 이 황혼을 맛보게 해줘라. 빛을 줘서 그들을 뭐 해줘라? 그렇죠. 포용해줘라. 포용. 마음의 평화를 내가 느낀 것처럼 줬으면 좋겠다라고 뭐 하고 있죠? 황혼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네. 전달하고 있어요. 누구의 마음을? 즉 자신의 마음을. 그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화자는 이 마음에 본인이 느꼈던 그 평화를 넘어서서 외부까지, 다른 이까지 확장이 된 거야. 그들도 역시 뭘 느꼈으면 좋겠는 거야? 마음의 평화. 포용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화자는 자신의 내면 안에서 느꼈던 것들을 확장을 해서 소외받은 이까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죠? 네, 황혼이죠. 그래서 이 시에서 황혼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에 장착을 하시고 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요거는 지울게요. 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자, 내라는 건 당연히 화자를 얘기하는 거죠.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직접, 아이고. 선생님이 항상 마음이 급해가지고. 직접적, 네. 내 골방에 커튼을 걷어내고, 자, 화자가 있는 지금 공간이 어디예요? 내 골방입니다. 이 골방은 우리 앞에서 언급했죠? 외부와 차단되고 그런 소외받은 그런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골방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에 커튼이 있겠죠. 근데 화자는 어떻게 한대요? 커튼을 걷어내겠대요. 커튼. 걷어서 커튼을 걷는 것, 즉 커튼은요, 일종의 뭘 얘기하는 거죠? 얘들아, 어떤 개방을 의미하는 거죠. 개방. 네. 단절된 공간에서 개방을 하는 겁니다. 골방, 단절된 공간이라면 뭐를 통해 황혼을 보죠? 네, 커튼을 걷어내는 행위를 통해 뭘 보게 되겠죠? 이따가 황혼을 보게 되겠죠. 여기는 단절을, 차단을 의미하는 거라면 커튼은 어떤 개방, 일종의 개방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걷어낸대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 들여오니, 자, 커튼을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겠죠? 네, 황혼이 나오겠죠. 황혼은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했습니다. 뭐죠? 화자에게, 자, 안식을 주는, 안식과 뭘 주는 거죠? 네, 평화를 주는 그런 의미의 소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넓은 개방성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 개방성이 있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맞아들여오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과도 같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화자는 인간이 뭐하다고 생각했어요? 외롭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에서 자, 직접적으로 어떤 정서를 표현을 하면 놓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인간은 어떻다로 느껴요?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어떻죠?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시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시험 문제에서, 아, 화자는 인간의 외로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면 맞겠죠. 그죠? 외로운 것이냐라고 했어요. 질문했죠. 자, 서리법 사용이 됐어요. 다르시 말하면 의문형, 종결어미. 이것도 서리법하고 같은 얘기죠. 네. 이걸 통해 뭘 강조하는 거죠? 네, 고독감을 강조하는 거야. 자, 그런데 화자가 같이 바다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 뭐죠? 네, 갈매기도 역시 누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갈매기 역시, 자, 화자는 외로운 존재다라고 얘기해요. 자, 화자와 같이, 그죠? 자, 바다와 흰색 뭐죠? 색채어가 사용이 된 거네요. 네, 바다의 흰 갈매기 색채어 사용하였다. 자, 같이 직유법 사용된 거죠. 네, 외로운 인간을,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인간을 갈매기, 즉 화자가 외로운 마음을 갈매기 같다. 직유법 사용된 겁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어라. 우리 황혼이라는 이 해를 어떻게 했어요? 의인화하였죠. 그리고 황혼에게 말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름은 불렀습니다. 돈호법 사용이 된 거죠. 너도 당연히 황혼을 얘기하는 거죠. 부드러운 부드러운 손. 촉각적인 표현 사용된 거네요. 네. 힘을 내밀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황혼에 갖는 기본적인 속성이 어떻냐라는 얘기입니다. 황혼은 어떻죠? 아까 황혼을 봤을 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드럽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부드러운 손을 내민다라는 행위는 이 황혼이 어떤 대상 이미지입니까? 네,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거죠. 네.
자, 내밀어라, 내밀라. 뭐 하고 있어요? 네, 명령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였죠.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춰 보련다. 내 뜨거운 입술 누구 가리키는 거예요? 화자 얘기하는 거죠. 화자의 뜨거운 입술을 자 황혼과 맞춰 본다. 그냥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화자가 너무 좋은 거야. 황혼을 봐서. 그냥 화자의 어떤 마음, 애정, 누구를 향한? 황혼을 향한.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지.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품 안에 안겼대. 선생님 아까 네 품 황혼을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 그 얘기 앞서서 했었어. 화자는 자신이 느꼈던 이 평온함과 따뜻함을 자기만 느끼길 바라지 않아. 그쵸? 자, 황혼이 분명히, 황혼은 해잖아. 분명히 어디든지 공평하게 빛을 비출 거거든. 그죠? 연민의 대상, 소외받은 이에게도. 그죠? 그러니까 화자는 자신이 느꼈던 이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하고 싶다? 황혼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황혼아, 네 품에 안긴 모든 것들, 너 나한테만 햇빛 비춘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 너가 비춘 햇빛에 비친 것들은 마치 황혼 품 안에 안긴 것들이야. 그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다오라고 얘기해. 나의 입술이라는 건 반드시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느꼈던 평화, 따뜻함, 이런 것들을 이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느꼈던 이 행복과 따뜻함을 그들에게도 주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명령하고 있어요. 그죠? 명령하고 있어요. 자, 호소하고 있어요. 그죠? 호소하고. 네.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 12성자의 반짝이는 별들에게 12성자, 자, 저쪽 방향에 있는 시각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자, 저 아름다운 있는 곳 중에 한쪽에서 반짝이는 별이야. 여기서는 화자가 생각하는 연민의 대상이야. 왜냐면 소외받은 대상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어두운 밤에 혼자 고고히 별들이 반짝이잖아. 역시 소외받은 대상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연민의 대상 첫 번째. 그리고 종소리 저문 살림. 자, 종소리라는 건 청각적 심상이죠. 예. 저문 살림. 종소리가 들리지 않는 살림. 숲이죠. 예, 숲.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화자는 생각해요. 수녀들도 이 소외받고 연민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또한 시멘트 장판 위에 어떻죠 얘들아? 굉장히 딱딱하죠. 예, 차가운 느낌이야. 딱딱해. 그 위에 많은 수인들에게도, 수인이라는 사람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되겠죠. 역시 세 번째 소외받는 이들이야. 의지가지 없는, 의지가지라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 가다가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가족이 없어. 그러면 아니다. 되게 의가스 제대랑 착각했다. 일단 그거 신경 쓰지 마. 자, 다시 들어갈게요. 의지가지가 없다라는 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렇지. 의지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어떻게 했어 얘들아. 떨고 있겠니. 그죠? 여기는 방금 앞에서 말하는 별, 수녀, 수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역시 서리적인 표현 사용한 겁니다. 네, 의문형 종결어미 사용을 하였고, 이런 질문을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외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여기 잠깐 보니까 종소리, 신음물 소리가 청각적 심상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고, 시멘트 장판 위에 그 많은 수인들이
감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갖는 의미와 그에 대한 태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선 단순히 감옥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 의지를 이렇게 박탈당한 그런 존재죠. 이때는 일제강점기 무렵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볼게요. 고비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고비 사막은 굉장히 큰 사막이잖아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네, 소외된 공간이야. 네. 여기에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 낙타를 탄 행상대에게나, 자, 거기 위에서 물건을 전달하기 위해 행상대, 낙타를 파는 행상대. 낙타가 고뇌가 아니에요. 행상대가 고난스러운 거야. 물건을 나르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녹음 속에, 그러니까 색채적 이미지긴 녹음이죠. 왜 푸르름이야. 아프리카 숲을 얘기하는 거예요. 숲. 그렇긴 한데 얘들아, 여기서 긍정 이미지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 무렵에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파묻히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여러 유럽의 식민지가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프리카에 녹음졌다라는 곳은 역시 똑같은 소외된 공간을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속 활쏘는 토인들에게, 토인들은 좀 미개하다라면 그렇지만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민족을 얘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힘이 없는 거죠. 예. 역시 연민의 대상 5번째가 나왔어요. 의미가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어떻게? 그들에게도 포용과 사랑과 관심과 평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입술이 내가 너와 맞췄던 그 입술과 그 품이 그들에게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황혼아, 또 불렀어요? 도노법이죠. 자,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 있더라도 부드러운 품 촉각적인 거죠. 평화스럽겠죠, 그죠?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지구의 반쪽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소외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죠? 이때가 1910년, 20년이 막 전 세계적으로 힘 있는 나라가 가난한 나라들을 잡아서 어떻게 착취하던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희생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에게도 나의 타는 입술을 맡겨다오. 그들에게도 뭐하고 있어요? 화자는 계속 포용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내 5월의 골방. 다시 내 5월의 골방을 오게 됐어요. 5월의 골방. 5월은 언제죠?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죠. 5월 골방도 아늑하니, 이제는 아늑하대요. 아늑하대. 골방이 아늑하다. 왜? 바로 황혼이 해를 나에게 주었기 때문이야. 그죠? 네.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자, 뭐예요? 나는 뭐 할 거래요? 내일도. 자, 이미 화자 입장에서는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 소망. 그래서 저 푸른 커튼을, 푸른 커튼. 아까는 그냥 커튼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푸른 커튼이야. 자, 역시 연결의 이미지죠. 매개체란 말이야. 근데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그냥 커튼을 젖혔고 황혼을 만난 거잖아.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러면서 나만 좋으면 안 돼. 소외받은 사람들, 빛, 별빛, 수녀, 그리고 뭐 행상, 토인, 그죠? 그들에게도 다. 그리고 전 세계, 내가 이 행복을 느낀 이 순간만이라도 전 세계 반쪽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갔으면 좋겠다고 하잖아. 그죠? 이미 화자는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어. 그래서 5월의 골방도 아득하고요. 내일도 기다려지고요. 그냥 커튼이 아니야. 푸른 커튼을 걷게 할 거래요. 왜냐? 황혼이 내일도 올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야. 즉 화자의 절실한 소망과 어떤 희망이 잘 드러난다. 아이고. 암암이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아득히. 암암이는 아득히. 아득히 사라진 긴 시냇물 소리 같대요. 자, 시냇물 소리 청각이죠. 근데요, 뭐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런 것 같아요? 황혼이 사라지는 모습이야. 오늘
황혼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잖아. 그지? 그리고 다시 황혼이 이르죠. 그죠? 지금 대상은 황혼인데요. 황혼을 마치 시냇물 소리 같다라고 청각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 갔죠? 혹시나 시적 대상을, 사실 시적 대상은 황혼인데요. 이 시적 대상인 황혼을, 아우 글씨가 이상하다. 그죠? 시적 대상인 황혼을 시냇물 소리, 사라지는 모습을, 황혼이 밤이 되어 사라지는 모습을 조용히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라고 청각한 거야. 자, 시각을 그러니까 대상을. 근데 학교에서는 공간각이라고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밤이 되어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또 내일이 되면 다시 황혼이 뜨겠죠? 한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지 모르나 보다. 아쉬움이야. 왜? 밤이 되면 이제 오지 않잖아. 그렇다고 해서 실망입니까? 아니에요. 실망 아닙니다. 그러면 희망이 사라진 건가? 아니야. 희망 사라진 거 아니야. 여전히 희망은 있어. 알겠니? 희망이 있고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단지 이 밤이 가는 것, 밤이 돼서 황혼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죠? 아쉬움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적절하게 드러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시 뒤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갖는 골방의 의미 한번 보겠어요. 일련에서의 골방은요, 폐쇄적인 공간이고요. 고뇌와 번민이 있어요. 근데요, 커튼을 걷는 행위를 통해 황혼을 맞아들이게 되고, 자, 자신 또한 이 행복을 느끼며 소외된 존재들에게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 마지막에는 나오는 골방은요, 1년간 좀 다르죠. 이미 내가 황혼을 맞이했잖아요. 아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죠. 올 거라는 기대와 아쉬움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시인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있어요. 자, 황혼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것은 바로 지구의 반쪽과도 같아요. 뭐죠? 네, 그들은 소외받은 존재들이거든요. 별들, 수녀들, 그리고 수인들, 행상들, 토인들을 자기는 뭐 하고 싶대요? 입술을 맞춰주고 싶대요. 뜨거운 입술. 내가 황혼에게 느꼈던 그 행복함, 희망, 평화를 이들에게 보내고 싶대요. 그것을 입술을 맞춘 행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표현상의 특징도 볼게요. 의인한 청자 누구죠? 황혼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요. 자, 명령문과 의문문을 통해 의도를 부합합니다. 자, 소외된 연민을 느끼게 하는 조제를 쭉 열거하고 있지요. 다양한 감각적인 심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 뒤는 프린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 작품 이어서 보겠습니다.